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모욕적인 순직 구분을 가진 직군은 없습니다. 오직 군인들에게만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국회의 시간이니까 저희는 또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장관 할 때도 뵀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서 있는 자리는 달라졌지만 마음은 그대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때 약속드렸던 것을 여당의 당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이제는 그걸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이제 법사위가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서도 야당도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는, 특히 전쟁도 있고 이럴 때는 특히 이렇게 제복 공무원, 군인 같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우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헌법까지 개정해서 사실상 오히려 더 예우받아야 할 군인 순직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제대로 된 보상의 길을 막아놨던 것이죠. 그 헌법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안은 이런 겁니다.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범위 내에서 본인은 아니지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법상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어드리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발의된 법안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번 국회에서는 저는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냐는 것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법안을 어떻게든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 다시 뵈니까 얼굴이 더 많이 상하셨네요. 사진은 그대로십니다. 이번에는 꼭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더라고요. 법무부 장관님으로 계실 때 그날도 비가 내려서 오늘 또 역시 이 법이 아직 통과 못 돼서 또 많은 유가족과들이 흐르는 눈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지난 9월 10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 지도부에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난 19일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과 박은정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원내 수석 부대표님을 만나 뵈었고 오늘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아들 홍정기 일병과 또 함께 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님께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저희 아들 일에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다. 오늘 이 장면 국회에서도 볼 거다. 이젠 우리가 하겠습니다. 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기대하며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비록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아쉬움이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다고 들을 만큼 여러 당이 합심하여 무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을 다시 또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제가 앉은 이 자리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나라를 지키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났지만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모든 대한의 아들들이 만든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말을 소개해드려 봅니다. 먼저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군인사법에서 순집 상임형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랜 싸움 끝에 저희 아들은 순직 사명에서 2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도 숱한 부모들이 국가수호와 관련이 없이 죽었다는 이 치욕스러운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국방부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당하며 24시간 병영 생활을 하는 군 복무의 모든 순간에 국가수호와 관련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간부든 병사든 군 복무와 관련된 죽음은 모두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과 같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병영 부조리,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들은 어김없이 다 순직 사명으로 취급되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모욕적인 순직 구분을 가진 직군은 없습니다. 오직 군인들에게만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둘째로 재사망 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예우의 차등을 둔 보훈보상 대상자를 규정하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에 담긴 말입니다. 전기를 포함해서 대부분 군인 사망자들이 재사망 군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부모들이 국가유공자로 보훈 예우를 바꿔달라고 지정 변경 소송을 합니다. 저도 5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심 법원에서 저희 아들을 유공자로 인정해주라고 조정 권고를 했는데 보훈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판사는 대뜸 저희 아들이 죽은 것이 왜 국가 탓이냐는 식으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군인들에게 모욕 주고 하찮게 여기는 국가에 군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셋째,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중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에 나오는 이중 배상 금지 조항입니다. 군인은 쓰다가 죽으면 버리는 물건인가요? 국가가 잘못해서 죽였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 상식인데 법률로 그것을 막아 놓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악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 이외에도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과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사진 듣고 거리를 헤매고 국회를 찾아다니며 바꾼 것들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부모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저 세상 가서도 편히 쉬지 못한 채 억울함에 바꾼 것들입니다. 지금도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영안실에 냉동고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벽지에 있는 봉안소에 가도 인수하지 않은 영연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잊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국가가 게을러서 장례를 못 치르고 안 치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디탄 냉동고에 넣어두고 외롭게 봉안소에 있는 피 맺힌 부모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군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놓치는 군인들이 있다면 그 아픔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도 제도로 마련해 주십시오. 보훈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게 어려울 만큼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 사는 나라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국격입니다. 국회가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꼭 이제는 없애주시고 순직제도, 보훈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정해달라는 부모들의 피눈물 서린 오랜 요구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정기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 의무 따르게 보낸 자식 잃은 부모들과 가족, 또 국방 의무를 보낸 부모님, 또 보내야 하는 예비 부모님들까지 억울하지 않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믿고 보낼 수 있는 국방의 의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대로요. 저는 사실은 그때 대표님께서 장관님 시절에 저보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애쓰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또 조만간에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법을 발의했지만 네. 이게 국회사정으로 이번에는 꼭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또 야당들도 다 만나 뵙고 그렇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여당에 또 추진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좀 매듭 지어주시고 또 군에서 또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 것들을 종지부를 찍는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처음에 제가 말씀 듣고 이미 헌법 문제잖아요. 헌법 개정할 수가 현재 없으니 결국은 국가배상법에서 위자료 문제만을 가지고 유가족에 한해서 하겠다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법무부에서 냈던 것인데요. 그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실 그게 유가족들이 그렇게 배상을 받겠다는 것이 그렇게 돈 문제 이런 것보다는 어떤 명예에 관한 문제가 그쵸. 크죠. 그게 거기에서 얼마만큼 잘못을 인정받으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아이 명예 회복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가배상법상의 유가족 위자료를 살리고 그리고 경과 개정을 통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분들까지 그 개정 내용이 적용되게 하는 저희가 발의했던 법무부안이 우여곡절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우여곡절부터 이 정치로 와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뭐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제대로 법이 통과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법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뵈니까 좋습니다. 그러게 자리가 바뀌었는데 대표님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머니께서도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잘 될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국회 이 시간이니까 저희는 또 믿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응? 아니요, 아니지. 아니, 같이 왔어요. 네네네네네, 같이.